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 그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수많은 계보들이 쭉 나열됐을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이렇게 섞일 텐데 요거도 한번 더 이게 20년대보다 더 복잡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약간 이제 내용보다는 어떤 단체 명칭, 군대 명칭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주로 나왔거든요. 조선우용군이라든지 조선우용대. 그래서 내용은 그냥 배경식으로 깔고 정확한 명칭 정도를 외워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계보도가 뭐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내용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한번 훑어보고 뭐냐면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20년대에 제가 그 자필렸었던 그런 계보도보다는 좀 깔끔하죠.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전남 역사교사 모임인가 거기에서 이제 여기 자료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그 찾은 거예요. 근데 전남 역사교사 모임을 그대로 뺏긴 게 아니라 여기에다 좀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하거나 첨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보고 나서 전반 좀 보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먼저 30년대 지역의 만주 지역을 볼게요.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1930년대 초중반에 활동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그 군대가 있었죠.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 그래서 한국 독립군은 이제 한국 독립단 산하부대고요. 조선혁명군은 조선혁명단 산하부대예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지정천이고, 그다음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의 대표적인 전투가 상승부 전투, 대전제는 전투 이런 것들이고, 조선혁명군 영능가 전투, 흥경선 전투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부대들이 그 당시 이제 여기도 넘어가요. 중국 간내로. 예. 간내로 넘어가는 부대들이 상당수가 뭐 여기에서 잔류하는 부대도 있었는데 이건 좀 뒤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민족주의 계열들이 이제 중국 간내로 들어가니까 자, 이때 이제 그 만주 지역에는 사회주의 계열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제 이때 활동했던 사회주의 계열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했어요. 예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 그 제4차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후에 이제 코미테를 지시를 내렸죠. 중국 공산당과 활동을 해라. 그래서 조선공산당 사람들이 여기 이제 뭐냐면 많이 들어가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제가 만주를 침략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좌우합작 연합 조직들이 형성이 돼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동북인민혁명군, 그다음에 동북항일연군이 형성됐고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이 조직했지만 일단 한국 그 사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도 있고, 예. 그래서 항일을 목적으로 만든 그 좌우합작 연합 조직이야. 중국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조선인 간부들로 중심한 조국 강복회가 있죠. 조국 강복회는 이제 천도교 그 구파들과 서로 연결해 갖고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겠는데 이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이끌었던 이제 보천보 전투가 되게 유명하죠. 북한에서 되게 강조하죠. 자, 그 중국 간내를 보죠. 중국 간내에서도 통합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의 이제 뭐냐면 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만들어진 당이 30년대에 민족혁명당이에요. 그때 민족혁명당은 여러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들어왔는데 그 주도 인물은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공이죠. 김원공을 중심으로 해서 신한독립당, 그다음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대한독립당 이런 5개 단체들이 이제 뭐냐면 참여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한국독립당인데 원래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기반 정당이었어요. 1930년에 만들었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독립당이 김구하고 조성완계로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성왕 계열이 다수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성왕이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여기에 참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김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구는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공주의자죠.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해. 그래서 김원공이 코미테를 지시받고 이런 이제 뭐냐면 모든 세력들 사회주의 통합하려고 한다. 음부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민족혁명당의 제안을 거부해버리고
따로 독립당이 만들었죠.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어요. 한국국민당. 근데 이제 김홍봉이 요 안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 한국독립당이나 조선혁명당이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떨쳐 나오죠. 얘네들이요. 원래부터 이제 체제에 안 맞았어. 그래갖고 이제 한국독립당을 이끌던 조성왕이 나와서 재건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천청이 조선혁명당을 만들어요. 원래 지천청은 한국독립당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조선혁명당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한국독립당도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해체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신한독립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갖고 이거 이제 조선혁명당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얘는 한국독립당이었다가 이때 한국독립당은 여기 조선왕이 이끈 한국독립당이 아니라 요쪽 계열 제만한국독립당이야. 예. 그래서 제만한국독립당이 신한독립당으로 되었고 해체된 후에 조선혁명당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이끌고 말을 바꿔서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개 단체들은 우익단체 조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일종의 연합성클을 만드는데 한국강북운동단체연합회야. 예. 우익단체 세 개가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회를 만든 거야. 연합회라는 것은 기존의 당 조직을 그대로 둔 채 하나 연합을 한 거죠. 세 개 당이 연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민족혁명당에서 이제 이들 세력들이 빠져나간 후에 김홍봉이 나머지 세력들 다시 조직한 것이면 조선민족혁명당이에요. 이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에다가 그 당시 이제 조선혁명자 연맹과 그 다음에 조선 민족 해방자 운동자 동맹 요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단체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조선 청년 동맹이 있어요. 예, 조선 동맹.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조선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자연맹, 조선민족 해방자 운동 동맹, 조선청년 동맹인데 이런 단체들은 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민족주의 좌파부터 해서 우정부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이제 조직이죠. 예, 좀 얘네들보다는 좀 약간 좌익적 중도 좌파나 좌익에 이제 뭐냐면 속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네 개 단체들이 연합을 해. 앞에서 얘기한 한국강북운동자 단체 연합회처럼 당 색깔 유지단체 연합을 하는데 이게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강북운동자 단체 세 개 연합 단체와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 4개 단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요 단체들이 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좀 너네들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하나 더 합쳐달라 요청하니까 국민당이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그 당시 전국연합 진선협회를 결성해요. 그 이걸 뭐냐면 7당 통일대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국강북운동자 3개, 그 다음에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 4개, 그래서 7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연합 진선협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 의견 대립이 너무 심했고 그때 이제 김구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제 뭐냐면 그 논란이 나는데 이 사건 이 협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 논란이 생겨갖고 김구가 이제 총을 맞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김구가 총을 맞고 이제 쓰러지고 이제 병원까지 가니까 의사가 죽을 걸 이제 판단하고 한쪽에 치워뒀거든요. 근데 김구가 계속 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릴 수 있겠다 해갖고 간신히 살아났다고 그래요. 근데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싸우면서 일본 사람들 이제 뭐냐면 총에는 잘 안 맞았는데 같은 민족끼리 쏜 총에는 민족이 쏜 총에는 2번이나 맞았죠. 그래서 한 번은 간신히 살아남았고 또 마지막 안주가 쏜 총에는 저 세상 갔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실패했다. 그래서 있고 그럼 여기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있었는데 이 산하부대가 조선운동대요. 예, 주로 이제 김홍봉이 이끌었던 거죠.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았고 대일항전이나 대적심리를 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우익,
그다음에 이렇게 자익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국강북운동단체 연합회는 통합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한국독립당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약칭 통합한국독립당 아니 그냥 앞에 있는 거 좀 구분해서 통합한국독립당 이렇게 부를게요. 1940년에 이제 구성이 됐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조성원의 한국독립당, 김구의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성왕의 상균주의를 받아줘서 건국강령을 내세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조성왕의 상균주의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이끌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제4차, 제5차 개헌이 일어나죠. 주석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의 도움을 받고 한국 강복군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임시정부 부대로 써 있는데 이때 조선호용대에서 이제 여기에 일부 그 한국 강복군으로 들어가게 돼. 원래 김원봉이 이제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요 부대를 이끌고 이쪽으로 이제 중경으로 이렇게 합류하려고 했어요. 42년에.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쉬고 있었는데 요 조선호용대 한 70%, 거의 7, 80%가 김원봉이 자고 있는 동안 따로 독립해갖고 저 북쪽으로 가. 중경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김원봉이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부하들이 한 30%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데리고 와갖고 한국 강복군 1지대로 편입이 돼요. 예, 여기.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호용대의 거의 70% 그러니까 이제 김원봉을 따라가지 않는 그 70%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죠. 예. 얘네들은 평상시에 그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좀 불만도 있었어.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그냥 대적 심리 같은 뭔가 보급이라든지 뭐 지원 업무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총독을 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조선호용대 하북지대도 이제 결성이 돼서 호가자 전투나 반소탄전에 그 뭐냐 참여하게 되죠. 반소탄전은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군들이 그 연안을 중심으로 이제 판료군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조선 공산당 아니 조선군 중국 공산당군을 이제 소탕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갖고 있다가 이때 이제 최정희나 허정순 우종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요. 얘네들과 합쳐져. 얘네들은 이제 뭐냐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공산당 안에 있는 조선인 사회주의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선 청년 연합하게 조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로 이제 발전되냐면 조선 독립동맹으로 발전돼요. 예, 조선 독립동맹.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은 김두봉이 수장을 맡고 있죠. 김두봉은 김구의 뭐냐면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학자로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 또. 그래서 김구 부인이 죽었을 때 모주명도 한글로 써준 만큼 되게 친한 친구였다. 절친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북 협상할 때 사김 회담을 하는데 사김 회담의 한삼이었죠. 하여튼 이 조선 독립동맹의 산하 부대가 조선 우영군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북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부대와 같이 연합을 하죠. 팔려군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난 후에 나중에 이제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이 되죠.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6.25 전쟁 때 거의 뭐냐 선두주제야. 그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쳐들었던 부대가 예전에 조선우영군 부대였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예전에 이 조선우영대하고 조선우영군이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독립동맹 연결돼 갖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더 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일제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 당시 이제 국내에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익지역에서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자익지역이나 우익지역에서 하나의 통합 움직임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한국 독립당 안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 안에서 임시유정원에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차 개헌에서 그 부주석직을 뒀죠. 예. 그래서 부주석직을 두면서 이들 이제 그 앞에 민족혁명당 계열들, 조선민족혁명당 계열들을 받아들였죠. 뭐 김규식 같은 사람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자화합작의 연합이 있었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밖에서는
여기 임시정부의 와 그다음에 조선독립동맹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내 조직이 하나 있었죠. 자화합작 조직이 영운형이 이제 만들었던 건국동맹이 있어요. 이 건국동맹이 나중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되죠. 이것도 건국동맹도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물론 영운형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조직을 했지만, 예. 자, 그래서 이런 건국동맹, 그 다음에 임시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조선독립동맹 합작 노력은 했지만, 바로 직전에 이제 뭐냐면 합작하기 직전에 그 일제가 패망을 해버렸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대충 한번 1930년대에서 40년을 거쳐가지고 이런 중국 간내나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이 부분은요. 자,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중국에서 민족연합전선 형성하고, 그다음에 만주에서 연합군 자활동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좀 앞서 있거든요. 30년대 초중반 때 목차가 물론 이제 나중에 동북아의 연구 같은 후반 넘어가긴 하지만 여기부터 먼저 설명하고 나서 여기를 설명해야지 좀 약간 시간적으로 이제 좀 약간 전후관계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먼저 요거부터 설명할게요. 만주 항일연합군 자활동. 그래서 이제 요인데 요거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30년대 초중반에 한중 연합군 활동 관련된 내용이 11년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대사 이제 기출문제 풀어볼 때 그때 이제 고대사 유적지하고 그 바대사 했죠. 바대사 유적지하고 그 당시 30년대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뭐 조선혁명군의 활동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이 약간 부실해. 만주 지역이나 그래갖고 만주뿐만 아니라 여기 30년대 민족연합전선 형성 부분이 간내에 민족연합전선 형성 부분이 좀 부실해가지고 그 제가 따로 요거는 보충자로 좀 진행을 할게요. 예. 보충자를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21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1930년대 민족독립운동 상황을 볼게요. 이때는 만주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만주하고 같네. 자, 포괄적인 상황인데, 자, 그때 이제 동일전선 운동과 무장투쟁 노선이 강조했다. 일본 제국주의 대륙 침략과 파쇼 체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통일정신이 형성됐고 무장항쟁 노선이 강조됐다. 일제 대륙 침략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1931년부터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국민당 정권이 중국 그 간내에 있는 여러 단체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시정부에서 또는 중국 국민당에서 만주 지역보다는 이제 중국 간내로 들어와라.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이 중국 간내로 들어와요. 물론 3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제 만주 지역이 활동했지만, 자, 그 국민당 정부에서 일제 공산주의 동시 타도하자 하면서 뭐 등등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이거는 중국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먼저 띄고, 자, 한중 연합군 활동 내용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만주에서 이렇게 한중연합군이 활동했던 것이 왜 활동했냐? 일단은 1931년에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만주국을 세우죠. 그러면서 중국 내 항일 감정이 고조돼. 그래서 항일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중연합에 대한 대일랑정이 추진하게 되죠. 예.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활동 활로가 개척의 움직임이 보였다. 그래서 조선혁명군하고 한국혁명군을 볼 수 있는데, 아니 조선혁명군하고 한국 독립군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조선혁명군은 앞에 이제 얘기했던 조선혁명당 산하 부대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혁명당은 정치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은 군사 조직이야.
그래서 서로 관련은 있지만 좀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요게 그 분리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활동 내용에서 볼 때는. 자, 그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세봉이라는 사람이야. 양세봉. 이 양세봉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앞에 설명했던 1920년대 그 국내에서 활동해서 천마산대 활동했다가 나중에 이제 만주로 들어와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영릉가 전투나 등등해서 큰 승리를 거두다가 나중에 양세봉이 일제 매수된 마적에 의해서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를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시체가 없다 보니까 유골 없는 모지가 이제 형성이 됐고 양세봉하고 김일성과 좀 친해요. 김일성 친한 것보다는 연결이 돼 있어. 왜냐면 그때 이제 양세봉이 이제 젊었을 때 김일성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갖고 김일성이 공부할 때 양세봉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 같은 걸 받았어요. 그래서 김일성도 양세봉에 위해서 어디에 묻혔는데 물론 이제 시체는 없지만 그 평양에 가보면 혁명 예국 열사등이 있어요. 네, 여기에 묻혔어. 네. 그래서 이제 남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우대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제 양세봉을 어떤 분은 그 유명 강사분이죠. 이분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사회주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사회주의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서울파 공산당하고 또 싸우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면 이게 말이 안 되죠. 1962년 건국훈장을 받았다는 거는 그 당시 반공이 국시했던 시대인데 박정희 시대 때인데 어떻게 1962년에 이 사회주의자인 양세봉이 건국훈장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독립훈장인가 하여튼 훈장을 받았던 사람이 사회주의자로서 누가 있냐면 여운형? 예. 2005년도에 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양세봉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 사람.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혁명군이 초창기 때는 민족주의 진영 안에 속했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기할게요. 중국 의용군과 함께 같이 싸웠어. 의용군이라는 것은 자발적 뭐냐면 구성된 부대라는 뜻이야. 근데 의용군 안에는 여러 세력도 있어요. 막 사회주의 세력도 있고 마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뭐 계례군들 만주군 계례 군대도 있고 등등등등 있는데 여기 사회주의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이 조선혁명이 원래 민족주의 했는데 양세봉이 죽은 후에 상당수가 뭘로 전환이 되면 사회주의자도 전환이 돼요. 예. 뒤에 얘기예요. 그 양세봉 때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때 조선우용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 흥명선 전투, 신기년 전투, 통화연 전투에서 일만 연합군을 승리했다. 이때 일만은 일본군하고 만주 계례군이 있었어요. 예, 얘네들을 승리했다. 요게 이제 그 영릉간 전투, 흥명선 전투, 신기년 전투, 통화연 전투 있는데 예전에 그 위치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영릉간 전투, 흥명선 전투가 되게 유명하죠. 영릉간 전투는 1932년, 흥명간 전투는 1933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릉가 전투에서 이제 좀 볼게요. 이것만. 자,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만주군은 무수한 사상자 무기 등을 보여주는데 패퇴했다. 조선인민군은 한중연합군을 평소에 전개된 첫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거다. 자, 이를 통해 한중 두 민족의 공동체 운명체란 의식이 높아졌고 계속 연합작전을 구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양세봉이 피살된 이후에 요 조직이 이제 뭘로 바뀌면 조선혁명군 정부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가 있는데 여기가 군 조직이에요. 그래서 양세봉이 이끌었던 이제 조직은 조선혁명군이었죠. 그 얘들이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가 된 거고 얘네는 이제 만주에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조직은 일부 조선혁명군 간내로 이동을 해. 예. 간내로 이동해서 민족혁명당과 합당해서 이게 통합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이동할 민족혁명당과 합당을 하고 합당 후에 다시 탈퇴해서 남경에서 재건되는데 이때 재건시킨 사람이 지정천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앞에서 이제 지정천 원래 한국 독립당 소속인데 말을 바꿔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뭐냐면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이건 정치 조직이고 군 조직은 계속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조선혁명군 정부도 이제 통합이 바뀌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북 항일연구원에 참여하게 돼요. 공동 정선하고 조선혁명군 정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때 공산주의자로 변신됐다. 아까 의원군 안에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죠. 중국 사회주의자들이. 양세봉 있을 때 민족주의 단체였지만 이런 단계를 거쳐갖고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 상당수가 공산주의자로 변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을 볼게요. 자, 한국 독립군의 이제 상위 조직은 한국 독립당이잖아요. 예, 혁신위에 한국 연합회를 거쳐갖고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한국 독립군이 활동했던 지역이 이제 요 지역이에요. 되게 이제 북만주 지역이죠. 조선혁명군 남만주 지역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끌었냐? 지청천이 이끌었어. 또는 이청천이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그 가명을 썼냐면 국내에서 이제 그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제히 포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이름을 이제 가명을 썼어. 왜냐면 국내에 있는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떤 책은 지청천, 어떤 책은 이청천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중국 호노군하고 이제 했는데 이 호노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제 그 만주에 있었던 일본군을 강동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동군이 주로 이제 업무가 이제 남만주 철도를 지키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다 혼자서 지키기 힘드니까 그 당시 중국인 계대 부대를 만들었어. 예, 이게 호노군이야. 호노군은 남만주 철도를 같이 강동구가 지켰던 부대들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강동의 용병 정도 되는 부대들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만주사변 터지고 나서 이제 얘들도 깨달음을 얻었는지 그 일부가 그 당시 그 한국 독립군과 연합을 해갖고 이제 싸우게 되죠. 전향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전투를 보면 상성부, 사도해자, 동경성, 대전제의 전투를 승리했다. 그래서 이 위치 좀 약간 파악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32년에서 33년까지 진행됐던 전투였다. 그 전투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한국 독립군이 이 중국군 호노군하고 다툼이 일어나.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중국군이 이제 한국군이 싸우다가 일본군 물리치는 과정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군에서 좀 약간 건물 셈신이 생겼는지 한국 독립군이 가지고 있는 뭐냐면 그 일본군 전리품을 뺏으려고 해요. 전리품 분배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엔 중국 호노군에 의해서 무장해제하게 되죠. 그 자녀 부대들은 상임지대 유격전을 펼치고 나머지는 뭐 중국 간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럼 상위조직 한국 정치주의 한국 독립당은 어떻게 했냐? 자, 한국 독립당과 그 일부 한국 독립군 지도자들은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요. 예.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제 정부 직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로 이동할 걸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본토로 나서 그 당시 한국혁명당과 합당을 하죠. 예. 한국 독립당이 그게 신한 독립당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 그 제만한국 독립당이죠. 이걸 제만한국 독립당은 이제 완전히 통합이 돼서 한국혁명당과 합당됐다. 그 민족혁명당과 다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한동맹이 해체되죠. 그래갖고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거쳐서 이제 완전히 해체돼 나갔다. 제만한국독립당은. 그래갖고 지정층은 원래 제만한국독립당 소속인데 당 자체가 이제 신한독립당에 통합되고 한국 민족혁명당 통합되면서 해체되니까 이제 나중에 분리 나갈 때 조선혁명당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해체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1130번 요것도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세요. 요것도. 예. 그래서 위치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시고
제가 이제 제만한국 독립당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통 앞에서 설명한 제가 강의 시간에 4개의 한국 독립당이 있다고 했죠. 근데 나머지 3개는 되게 임정계통이에요. 예, 임정계통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면 통합하면서 이제 했던 거고, 요 중에 임정계통이 아닌 한 개가 있어. 이게 제만한국 독립당이에요. 제만한국 독립당. 자, 근데 이제 일본군들이 대규모 토벌 작전을 이제 펼치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좀 했던 한중 양군들이 대립이 일어나고, 예, 일본군, 중국군 중에 일부가 이제 일본군에 투항하는 애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 군대 편성을 위해 만주 독립군의 이동을 요청해서 또 국민당이 너네도 들어오면 지원을 많이 해줄게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물론 다 이동은 하지 않았지만 반 정도, 한 2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이동을 해버렸어요. 특히 한국 독립군들 중에 상당수 이동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은 한국 독립군과 항일 중국군의 어떤 합의 내용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독립군들과 했던 중국군은 호노군이고요. 조선민국과 한일 중국군의 여기서 항일 의원군이죠. 의원군은 다양한 세력들이 뭉쳐있는 조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 30년대 중반부터는 실제로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활동했던 부대들은 중국 공산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과 그 다음에 중국 민족주의 세력, 그 다음에 한인 사회주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로 구성됐다. 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결성되는데, 적이대, 항일 유격대, 동북 인민혁명군, 동북 항일연군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죠. 예. 그래서 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중반에는 만주 항일운동의 특징을 보면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고 조선인 농민들 이주 확대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심의 활동에 조선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유격대가 이제 1932년에 조직되고, 그다음 농민운동이 일어났죠. 대중투쟁들. 그래서 이때 이제 추수투쟁이나 충황투쟁이 있는데, 요거는 만주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모택동이 주도했죠. 모택동이 주도했던 건데, 이거는 중국 공산당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중국 지주와 군벌 상대로 소장 인하나 생존권, 자치권 확보를 요구했다. 예. 그래서 이때 농민운동은 중국 공산당과 같이 했던 거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그 다음에 조직을 더 키워가지고 동북 인민혁명군 조직을 만들어 1933년에. 각지에 있는 적의대와 유격대를 통합해서 집행했는데, 일종의 해방군을 설치했다. 공격을 해. 해방군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중국사 관련된 내용인데, 곳곳에 이제 소비에트를 만들죠. 소비에트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돼요. 만주 지역이 만들었던 토지개혁 등 사회개혁을 실시했다. 그때 이제 동북항일연맹군이, 여기 동북항일연군은 이제 발전조 해체되는데, 해체 과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민생당 사건이 일어나요. 민생당 사건. 이게 뭐냐면, 이게 꽤나 유명한 사건인데, 실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주 지역에서 항일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인들 중심으로 민생당을 조직해요. 이게 일종의 스파이 조직이야. 스파이 조직. 친일 조선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민생당을 조직을 해갖고, 얘네들을 이제 동북 한일 인민혁명군 조직에 뭐냐면 잔입시키죠. 뿌락치로.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이제 못 믿기 시작해. 조선인들 상당수가 이 민생당 요원으로서 일본의 뿌락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도부에서 이 조선인들 안에 있는 민생당을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냥 대규모 숙청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그때 이제 잡혀온 사람 중에 진짜 뿌락치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90%가 아니야. 그냥 조선인들, 평상시에 밑보인 조선인들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제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공산당 안에 있는 조선인 간부들이나 거기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규모 처형을 당해요. 숙청당하고. 예. 이게 이제 민생당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많은 체포돼서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그 반일전선에 이제 조선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그 민생당이나 혐의로 이렇게 시행됐는데 이걸 이제 반민생당 투쟁이거든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 펼쳤던 그 민생당 투쟁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도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파악은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동북항일연군이 조직되는데, 자, 동북항일연군은 배경을 보면 일단 반파쇼 인민전선 형성인데 코미트넘 7차 대회죠. 6차 대회까지는 이제 계속 싸웠죠. 6차 대회까지는 민족주의자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뭐냐면 민족 개당주의 연합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7차 넘어서 좀 상황이 달랐어. 그래서 이때 이제 시틀러가 집권했잖아요. 1933년에. 예. 그리고 그 전에 무소령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셀락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코미트넘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파쇼를 뭐냐면 막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입장이 바뀌어서 민족주의자가 손을 잡아 이런 식의 이제 지정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그래서 조직된 거야.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코미트의 지시를 받고 1월 서한으로 여러 유격대 고의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예요. 동북인민혁명군은 동북항일연군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것도 좌우합작 조직이에요. 예, 이것도. 그리고 동북항일연군도 다시 이제 코미트 7차 대회를 열어서 8월 선언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동북항도 좌우합작 조직이다. 좌우합작 조직이 더 강화된 거야. 여기는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된 단체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항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든 뭐 자유주의자든 그다음에 뭐 소수민족이든 조선족이든 그러니까 항일만 목적으로 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좌우합작 연합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강화를 주장하면서 동북인민혁명군을 동북인민 항일연합군으로 확대 개편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인 무장세의 독창성이 강화됐다. 요 안에. 그래서 여기에 한인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조직부 보면 이제 동북한인연합군 지휘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그 지휘관 중에 핵심 지도관은 상당히 조선인도 많았다. 예,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의 성격은 한중 사회주의자들이 동북항일연군을 조직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뿐 아니라 민족이나 이념, 계급차를 떠나서 항일을 목표로 결성했다. 예,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주의자들 활동을 보면 중국 공산당 지도자 내에 한국 사회주의자들을 위해서 무장부대가 만주에 남아 항전을 전개했고요. 그때 이제 조선인 그 간부들이 동북항일연군에 조선인 간부들이 따로 만든 조직이 있어요. 이게 조국 강북회야. 그래서 이 조국 강북회도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이 조직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얘네들이 국내 진공작전을 많이 펼치거든요. 그래서 진공작전 할 때 국내에 있었던 천도교 구파 세력들과 연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얘네들 활동은 좌우합작적인 연합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 동북항일연군도 좌우합작이지만 조국 강부에도 좌우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반일 민족 통일전선 실현과 독립적인 인민정부 수립을 목적했고, 그래서 국내 작전을 전개했고, 그 작전 중에 이제 여러 전투도 있었는데 조국 강북의 전투 중에 이제 여기 보면 보천보 전투나 무산 전투나 흥기화 전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알려진 전투가 뭐냐면 보천보 전투죠. 이때 이제 김일성이 하락했다. 그래서 있는데 이 보천보 전투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1920년대 이후 천마산대나 이런 사람들이 좀 활동한 이후에는 거의 국내 무장 투쟁이 없었어요. 거의 10년 넘도록. 근데 37년에 보충보 전투가 발생을 했고, 요거에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들이 기록한 거야. 물론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그 당시에 일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게 기록하진 않았겠죠. 비적들이 와서 뭐 보충보를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게 팩트 자체는 이제 알려진 거잖아.
사람들 속으로는 이런 사람 이런 전투도 있구나. 국내에서 뭐냐면 이런 전투도 있었구나. 만주나 연해주 지역만 이렇게 무장 투쟁하는데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젊은 김일성이 이때 좀 이름을 알렸다. 그래서 이제 억을 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한에서는 이 보충부 전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실상을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잠깐 보충부를 이제 뭐냐면 습격했다가 거기 일시 점령한 다음에 일본군이 오니까 퇴각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좀 상징적인 전투였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 무산 진공작전 등등 있고 이때 천도교 간부들과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조강북회 조직 성격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지만 진짜 활동 내용은 자화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있는데 보충보 전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보충보 전투 외에도 뭐 무산 진공작전이나 뭐 등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걸 이제 보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거. 그래서 김일성 신화가 형성된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 동북한일 연군도 계속 싸우다가 점점 이제 일제 포위망 때문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배반자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대중적 기반도 이제 뭐냐 상실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소부대로 다시 재조직하죠. 그 중에 이제 일부 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하는데 이때 김일성이 이끌었던 이제 뭐냐면 부대가 연해주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동북항해연군 교도로 재편되고 조선공작단 위원회를 결성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때 이제 소련군에 이제 편입되죠.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련군이 이제 북한에 남아있을 때 공격에 북한에 들어올 때 이때 김일성도 따라 들어온 거야. 김일성도. 그러니까 김일성이 따라 들어오고 김일성은 이제 앞전에 내서서 북한이 국가를 만들게 되죠. 네. 자, 하여튼 요 과정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좀 요거 관련된 내용 1141번 이렇게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네. 요 관련된 내용.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게. 조국 강복해요. 조국 강복해. 이 제만항인 조국 강복해 플레임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약칭해서 이제 제만항국 한인 조국 강복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국 강복해는 만주와 국내 통일 전선 형성을 목적으로 했고요. 자익과 우익이 연합해서 활동을 펼쳤다. 자익은 한인 사회주의자들, 우익은 천도교 세력들 이렇게 보죠. 네. 그래서 비록 그 뭐냐면 한인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했지만 실제 활동에서 우익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좌우합작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조국 강국의 10대 강령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자 한국 민족의 총동원으로 강구면 반일적인 통일 전선을 실시하여 진정한 한인의 독립적인 인민정부를 수립할 것. 이 내용들도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성 배경은 동북항해연합의 일부 한국인 공산주의자들이 만주 장백군과 한경도 일대 민족주의자들과 결합하여 통일전선 성격이 강했고요. 그래서 계급, 지위, 종교 등을 초월해서 일치 단결해서 조국의 강복을 할 것을 주장했죠. 국내 강복회 조직을 보면 세계 지위와 세계 분조 외에도 한인 민족해방동맹, 정우회, 반일회 뭐 이런 것들이 조직이 있었고 활동을 보면 이제 여러 국내 진공 작전 외에도 국내 강복회 내용이니까 지점이니까 아마 재배 반대 투쟁 이거 아마 대마초고 산림보호 보호구 반대 투쟁 하전 경쟁 자유권 투쟁 이런 것도 됐다. 국내 조직은 제1차, 제2차 해산 사건에서 나중에 조국 강국에 검거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내 조직이에요. 국내 강복회 조직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또 살펴봤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만주 다음에 이제 했던 부대들이 이제 뭐냐면 뒤쪽 넘어갔네. 예. 중국 간내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간내. 자, 여기 이제 연합전선 배경은 이제 만주하고 뭐 간내하고 이제 다 포괄될 수 있는데 앞에 연결한 것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제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너네들 넘어가니까 넘어온 거죠. 예, 이게 예전에 공산의 기출문제 언급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코미테는 7차 대회 결정 있죠. 반파쇼 인민전선과 식민지에서 민족통일전선 방침이 제기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중국 공산 8.1선언이나 앞에서 언급했던 동북아의 연구원과 개편 관련돼서 8.1선언은 중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중국 공산당 사회에서. 좀 중국 공산당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것도 있는데 코미테는 7차 대회 결정 이전부터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뭔가 이제 한일 대일 전선 동맹이 결성이 됐어.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통일 전선 단체들이 구성이 됐고 그 주도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냐면 김웅봉하고 조송왕이에요. 그래서 참여단체에 보면 의일당은 중심이 되어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한국강복회 동지회 등 5개가 참여됐고 그래서 2차의 결과 이제 기존의 조직을 해체해서 단일 동맹을 조직하자. 그래서 결정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 임시정부 폐지도 내세우고 민족혁명당으로 발전됐다.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조직이 되죠. 그래서 민족유일당으로서 조직되는데 통일전선 정당은 남경이 군부를 듣고 이때 조성왕이 이제 한국 독립당을 이끌고 여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조성왕의 상균주의 강령이 채택됐어요. 이 상균주의 강령은 뭐 이때도 채택되고 임종회도 채택되고 그다음에 하여튼 다 뭐냐 채택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포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동포들 요구를 잘 반영했던 것이 상균주의죠. 그래서 민족 독립운동의 단일 정당 건설 목표로 결성됐는데 이 단체들 뭐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당, 의열당보다는 의열단이 정확하겠죠. 예. 당 조직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 대한독립당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한혁명당은 아까쯤 얘기했지만 이게 조선혁명당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자, 상균주의를 채택했고 정강을 발표하는데 민주사회적,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각 정당의 재정적 기반을 통하겠다. 그래서 원래 상균주의 자체가 그 민주사회적인 사회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민주적 복지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 있죠. 오늘날 북유럽 국가에서 실시했던 것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때 김구가 이제 유일하게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김구는 이제 그 김홍봉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홍봉이 김구의 통합제의를 했지만 김구는 통일전선 운동을 코미테를 지형했다, 우익세였다, 파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탄생할 때 그때 이제 조성왕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기반적인 한국 독립당이 있고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반 정당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든 게 한국국민당이에요. 1935년에 한국국민당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1930년 중반에 이제 독립운동 전선은 이렇게 임시정부,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이렇게 2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김원봉이 약간 프로모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민족혁명당을 이끌 때 김원봉이 중심한 의열당 계통이 독점하니까 거기를 보고 있었더니 조성왕이라든지 지정청이 불만을 이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예 해갖고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조성왕이 이제 재건한국독립당을 만들고 지정청은 말을 바꿔타서 조선혁명당을 해서 탈퇴를 해버려. 그래서 이제 민족혁명당이 이 2개 단체가 이제 활동을 탈퇴를 하니까 다시 뭐냐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무정부주의나 같은 이런 그 민족주의 좌파 세력들은 통합을 해서 조선민족주의 조선민족 해방운동자 동맹, 조선혁명자 연맹, 조선청년동맹 등등 3개 단체가 또 연합선거를 만들죠. 4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만든 게 조선민족전선 연맹이에요. 조선민족주의 전선 연맹이죠. 예. 아니, 조선민주전선 연맹이죠. 예. 민주전선 연맹.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을 만든다. 주자 빼세요. 예.
그리고 그 산하부대로서 이제 뭘 두냐면 조선 의용대를 둬요. 이렇게. 근데 조선민족전선연맹이나 의용대나 대개 이제 김원봉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의열단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열단.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나 조선의용대에 재정적 지원을 했던 사람이 국민당이에요. 그래서 국민당이 이제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하고 분열돼 있으니까, 너네들 좀 힘을 합쳐라. 좀 이렇게 했어. 근데 또 국민당의 그 요구를, 장개석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돈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뭔가 통합의 문제를 좀 해야 돼. 통합의 제스처를. 그래갖고 결국에는 전국연합 진선협회 결성한 시대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세계단체와 여기 4개 단체가 그래서 7당제를 개최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 일부 반대로 실패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김구가 그 같이 우익계통이었던 조선인공당이었던 이은하에게 총을 맞아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 볼 때는 이 얘네들이 우익계통이 아니다. 말하는 자익계통이죠. 그래서 자익계통인 이은하에게 총을 맞아. 그래갖고 이제 김구가 거의 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병원에게 이제 긴급하게 후송되고 그래서 거의 그냥 내버려뒀어요 의사가. 근데 아침에 깨어나오니까 결국 숨이 깔딱깔딱 붙어 있어갖고 결국에는 수술코에 간신히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홍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선의용대 이제 그 결성 내용 볼게요. 자, 조선의용대는 앞에서 언급했던 어디에 산하부대라고 했죠?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 자, 그 무안에서 결성됐고 조선혁명 간부학교 졸업생 출신이야. 대개 보면 요 출신이 아까 예전에 것처럼 누구였어요? 의열단 애들이 많아요. 의열단이 이제 조직을 이끌었다. 이 부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은 중국협조하에 조선의용대를 편성했고 조선의용대 활동 내용들 보면 대일랑전, 항해투쟁 전개, 대적심리전, 일본군 포위의 신문 번역, 후반교단, 그리고 중국군과 함께 무한방위전, 중위전쟁을 참여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보급하고 지원 업무야, 지원 업무. 그래서 현지에서 전쟁을 하고 막 전투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투보다는 지원 업무를 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조선의용대 그 대원들은 되게 불만을 가졌어요. 이 조선의용대 애들이 상당히 엘리트 애들이요. 되게 이제 대부분 고등학교 그 당시 이제 고등 수준의 어떤 그 교육을 받았고 외국어도 한 3-4개 언어를 좀 할 만큼 상당히 뭐냐면 엘리트 부대였는데 얘네들이 원하는 건 일본군과 싸우는 전투 부대였거든. 근데 지원 업무 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중국군의 보조적 역할을 머무르자 일부가 하부구 이동을 투쟁했다. 그때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원봉이 이제 애들 이끌고 강복군을 이제 편입시켜 중경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의 70~80%가 70%가 이제 김원봉을 버리고 하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도 결성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김원봉을 따랐던 사람이 한국 강복군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조선 독립동맹 결성을 보죠. 자, 이거는 사회주의 계열인데 조선의용대 이제 하북지대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 공산당 내에 한인 간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결합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호가장 전투라든지 반소탕전 같은 한일전이 전개했는데 그래서 의용대 하북지대가 한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이 자체가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걸 조선 그 의용대 하북지대가 아니라 뒤에 이제 결성된 그 뭐냐면 조선 의용군의 활동을 이제 서술한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구분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나 꼭 100% 조선의용군으로 바뀌어요. 이름만 바꾼 거야. 간판만. 그래서 실제 조선의용군 했던 거고 조선의용 하북지대로 했던 거야.
이런 것들. 반소탕전 같은 경우에는 42년 만에 했던 게 아니라 43년, 44년 해서 쭉 진행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작연도 뿐이고, 그래서 조선우용대 하북지대는 조선우용군 둘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교과서마다 좀 약간 다르게 서술된 부분이 있어갖고 꼭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그 중국군 아니 조선인 사회주의자에 참여하면서 하북조선 청년연합회가 결성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더 발전된 것이 1942년에 조선독립동맹의 조직이 재편된 거예요. 연합파가. 그래서 이제 통일전선을 강화해서 하북조선독립을 재편성했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거 조선독립동맹 나왔죠. 기억을 해주세요. 04년 기출문제.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갖고 이걸 읽기가 힘드니까 읽어보시고요. 예. 중심 인물들을 볼게요. 김두봉, 김무정, 박현삼, 최장희, 한민이고 김두봉이 이끌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김구의 친구가 이끌었어. 김구의 친구.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조선우용군이 이제 그 독립부대의 산하부대였죠. 연안에 본부를 두고 중국 팔려군과 함께 항일 무장을 투쟁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 전투부대로서 활동했어요. 전투부대. 그래서 앞에 있었던 조선우용대나 한국 강국군은 실제로 이제 전투부대로서 활동을 보려고 못했어요. 얘네들은 되게 어떤 거냐면 그냥 지원 업무야. 선전전이나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번역이나 조언이나 뭐 하여튼 뭐 이런 그 지원 업무였어요. 지원 업무 주로 번역, 통역 이런 것들 했죠. 근데 조선군은 물론 이제 얘네들도 지원 업무도 하고 뭐 선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팔려군과 함께 전투도 같이 했어요. 예, 전투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전투 뭐냐면 경력이 있어요. 예, 짬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북한이 만들고 나서 건국되고 나서 한 4만 명 가량이 북한 인민군으로 편입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 조직이었던 조선 독립동맹은 연합파로 계승되죠. 연합파로. 연합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거의 뭐 6.25 전쟁 때 그냥 갈아엎어갖고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연합파 같은 경우에는 8월 종파 사건 때 대규모 수청당했죠. 자, 통일전선을 지냈는데 하북 지역의 강고의 항인 대중을 기반으로 통일전선을 지향을 했고 민족주의자도 공감할 수 있는 강령을 공표했다. 대개봉이 강령이 상균주의를 바탕한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건국강령을 공포했는데 왜냐하면 일제가 이제 거의 이제 패망한 거 보이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을 해갖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임정이라든지 그다음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국동맹 여기에서 그 당시 이제 건국강령을 이제 공표했어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공통적인 뭐냐면 상균주의야. 상균주의 이념이 반영됐다. 상균주의는 약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네.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사회민주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근데 우익이든 자익이든 떠나서 이걸 공포했던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활동했던 사람들도 중국에서 주로 이제 한인 동포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 동포들의 어떤 지식을 끌어들이려면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균주의에 잘 반영돼 있다는 거죠. 이걸. 자, 그다음 임시정부가 한국국민당 통합과정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임시정부 통합과정을 보기 전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이고 첫 번째가 마지막. 이게 한 타임 정도 한 게릴라 강의 때문에 그 인증번호는 57번이에요. 인증번호 57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잠깐 통합 과정을 좀 볼게요. 이거는 자익들이 아니라 우익이죠. 자, 일단 한국독립당, 조선운동당, 민족운동단체들이 있었다고 했죠.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제 얘네들이 이제 독단을 하니까 떨쳐 나왔죠. 그래갖고 조성왕이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지정청이 한국 조선혁명당을 만드는데 이때 남아있었던 한국국민당, 민주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국민당이 그 당시 이제 연합 서클을 만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연합 서클이었던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는 당을 다 통합한 게 아니라 요거라는 이름마다 이제 세 당이 같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세 당을 완전히 이제 물리적으로 교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제 녹여내기 위해서 만든 당이 한국독립당이다. 예. 그래서 이게 1940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요걸 이제 앞에 인정계열의 한국독립당이 두 개가 있었죠. 좀 구분을 해서 그냥 통합한국독립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나중에 김홍봉도 뭐냐면 여기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한국독립당은 좌우합작적 어떤 성격을 띠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김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정부 인사들이 한국국민당을 창당하고요. 일부 조선혁명당 및 한국독립당을 편입시켜 한국강복운동 단체연합회가 결성됐다. 그리고 나서 한국독립당이 있다. 이때 한국독립당은 요때 한국독립당 좀 약간 달라요. 이건 조성황 때 한국독립당이고 조성황이, 이건 통합한국독립당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은 김구가 맡았다.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건국강령을 반포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상중 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예. 그래서 건국강령 아까쯤에 조국의 강복을 염두에 두고 2년간 독립전쟁을 준비태세를 청명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복구 단계, 국토 탈환 과정과 건국 단계, 해방된 조국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는데, 요때 이제 복구 단계에서 이제 나름대로 독수리 작전 같은 것들을 하려고 했죠.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상균주의 있고, 건국 이념은 조선왕의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그런 이념과 상관없이, 좌우익과 상관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동포사회를 근거로 했고 사회민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상균주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균주의는 뭔 의미냐? 인균, 족균, 국균 세 개의 균을 똑같이 하라. 균등하다. 또는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히 하자. 세 개를. 이게 상균주의야. 상균주의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인균을 볼게요. 인균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이야.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제 예전에 이제 7차 교과서 있죠. 7차 근현대에서 금성은 이렇게 인균, 족균, 국균 이렇게 해서 상균했는데 다른 나머지 교과서 뭐 정치, 경제, 교육 이렇게만 설명한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인균, 족균, 국균이에요. 정치, 경제, 교육은 인균에 속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지금은 당연한 거겠지만 민주공화정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고, 교육적은 지금 당연한 거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약간 사회주의빨 들어가 있는 거죠.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와 토지의 국유화, 농민분배, 계획경제, 완전 사회부자 제도.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과 민족사회 균등, 족균이라고 하는데 이때 민족자교를 내세웠고요. 그다음 국가와 국가 사이 균등은 그 당시 군이라고 하는데 시민정책과 자본주의, 시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 배경, 침략행위 금지, 상호 불간섭과 침탈행위 금지 이런 것들 내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당시 통합 때 이제 그 한국 독립당을 기반한 임시정부, 중경에 있었던 임시정부죠. 이 임시정부는 이제 일단은 그 세계 체제로 일어나는데 의정원은 뭐 당보다는 이제 의회인데 의회에서 이제 한국 독립당이 많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죠. 근데 이 의회 내에서도 그 의정원 안에서도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국 독립당 임종 안에서 이런 통합이 일어났어. 미세 통합이 일어났던 거죠. 그 다음에 정치는 임시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군에는 강복군 체제를 유지했다. 외교 활동은 연합군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외교운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당은 이제 좀 지원만 해줬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왜냐면 연합군 입장할 때는 연합군이 이제 일종의 시민, 얘네들도 여러 시민
지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거기고 또 여기에서 뭐 연합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또 뭐냐면 식민지안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여러 이제 임시정부가 있었어. 예. 폴란드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와중이니까 폴란드나 뭐 이런 임시정부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인정해 버리면 나머지 임시정부를 다 인정을 해줘야 돼.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자기들 영토에 있었던 게 뭐냐면 식민지에서 자기를 대항하게 만든 임시정부도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굳이 뭐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요성도 못 느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중심의 통일전선이 형성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여기는 임정 내의 통일전선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임정 내에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나서 2차적으로 그 다음에 임정 밖에서 이제 뭐냐면 조선 독립동맹, 그 다음에 건국동맹 등등 이렇게 2차 통합이 있었죠. 1차 통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이제 조성환의 중앙집행위원장, 중국국민당 사회주의 압력, 좀 그 등등에서 자익 진영의 임시정부 참여 활동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의정원의 사회주의자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김홍봉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강복군이 편입됐죠. 물론 김홍봉은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자는 아니야, 이 사람은. 이거 무정부주의자죠. 네,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김홍봉이 그 남한에 들어왔다가 이제 강복 후에 일본 경찰 노독수한테 뺨을 얻어 쳐먹어 맞아갖고 그 저쪽 북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뻘군 부대를 이끌고 나중에 6.25 전쟁을 일으키고 한 주역이 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사회주의라는 거고 그 당시에는 엄밀히 말하면 무정부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홍봉은 민족주의자긴 맞아요. 이 민족주의자고 이제 또 무정부주의를 수용했던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하는데 큰 뭐냐면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파먼드에 얻어맞았다고 북쪽을 월북해 갖고 김일성이 이끌었던 그 뻘군 분대 밑에 수하에 들어서 작전 계획을 하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훈장을 줘야 되냐 마냐 가지고 전 정권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논쟁이 있었죠. 예. 근데 하여튼 문제적 인물이에요. 문제적 인물. 뺨을 맞고 이제 넘어갔다는데 실제 뺨을 맞고 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 예. 자, 하여튼 좀 약간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무정부주의자로서 좌파적 색깔이 좀 띄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우영대 강복군에 편입되죠. 일지대에. 그래서 군사면에서 좌우 통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익 진영의 인사들이 의정원 의원을 선출됐죠. 임시의정에 참여해서 주 관내 활동하고 있던 좌우익의 어떤 독립운동 세력이 민주정부 산하에 결집됐다는 것. 그리고 조선민주혁명단 또 일부도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대대부 이제 대다수 하복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선민주혁명단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5차 개헌 때 부주석직을 주잖아요. 부주석 이게 이건 그 임시정부 안에서의 통합운동하고 염두에 둔 거야. 그래서 김규식을 이제 조선민주혁명당의 김규식을 여기다가 이제 부주석으로 임명했던 게 그런 배경 안에 있었던 건데 자 하여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대 국내 상황을 볼게요. 초보적 형태의 무장대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징용이라든지 징병, 거부제가 중심인데 이때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징병을 많이 하잖아요. 인력 자원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걸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건국 동맹이 결성됐죠. 비밀 결성. 그래서 이게 여운형을 주도했는데 여운형이 해방 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됐다. 그래서 전국 10개 도의 지방조직을 설치하고 농민동맹을 구축했다. 예.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을 보면 징용 및 징병 실시 방해.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징병 기간, 징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징병 장소에다 그 징병하는 기간에다 막 그 화염bom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나 봐요. 자, 하여튼 민심선동 막 교단, 전쟁 물자 수송 방해 등등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1940년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합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 군 조직이나 의정원 조직 안에
사회주의자나 뭐 무정부자를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걸 나가서 더 외연 확장해서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도 같이 좌우 통합을 만들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주도해서 그 역할을 했는데 상호 지역적 기반을 배경으로 활동하면서 상호 연계 및 통일 전선을 구축했다. 임정을 주도로. 그래서 이 통일 전선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1167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자,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일제 폐망 후 통일 전선이 논의가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있고 아까 이제 한국독립당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 있죠. 예. 요거 한번 정리해보고 한국독립당이 네 번 나온다고 했죠. 한국독립당 그때 이제 그 기반정된 1930년대 한국독립당 그러다가 나중에 조성한 계열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당시 이제 민주혁명당 입고 가다가 탈퇴해갖고 만든 한국독립당, 재건 한국독립당 있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또 여기 한국광복운동단체가 하는 한국독립당. 그래서 여기 계열은 아이고 이쪽 계열은 다 이제 한국독립당 계열이야. 이렇게 이름은 좀 약간 동일한 계열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되고, 다만 이제 제만한국독립당은 그 뭐냐면 약간 요런 계열하고 좀 다른 성향이죠. 제만한국독립당. 예, 제만한국독립당 기억하기. 제만한국독립당은 나중에 이제 그 민주혁명도 통합하는 전에 신한독립당이 합당이 돼버려요. 발전소 해체돼버려요. 예, 조직 자체가 없어진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한국독립당이 나중에 이제 여기 통합한국독립당이 나중에 강복 후에 또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민족유일당, 좌우합작 이런 운동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들 이제 정리했는데, 요게 이제 민족유일당, 엄밀한 민족유일당하고 좌우합작은 좀 달라요. 예. 좌우합작은 좀 큰 범위고 민족유일당 안에 범위에서 큰 범위고, 민족유일당은 당 조직을 만들자는 거고, 민족협동전선 당이든 하여튼 단체든 하나 합치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성향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보통 구분 없이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여러 번 시도가 있었어. 여기. 그래서 이제 1923년부터 해서 26년, 27년, 28년, 32년, 36년, 39년, 42년, 42년 이렇게 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정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중국 관내에서 이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 뭐 이런 것들에서 요 안에 그 민족주의 사회주의 외교론에서 쭉쭉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926년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독립 관내 촉선연합회에서 했죠. 2차 코미테의 영향을 받아갖고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한국했지만 잘 안 됐다. 그래서 이후 한국 독립 운동자 동맹과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이렇게 분열됐고, 그 다음에 1927년 국내에서 신간의 활동이 있었죠. 이 코미테 2차 대회를 영향받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사회주의 비타적 민족주의 협업에서 신간의 활동이 있었다. 그렇지만 뭐 12월 태제 등등 해갖고 해체됐고, 1928년에는 앞에 중국 관내하고 국내 신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아서 1928년 만주에서 전민당 유일당 조직 축성대회가 개최되죠. 예. 그렇지만 이것도 뭐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개인으로 구성할 것이냐 단체로 구성할 것이냐 가지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렇게 이제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죠. 예,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조직 형성 문제가 국민부 혁신위에 분열되고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도 분열됐다. 이렇게 해서 3부 통합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넘어와서 중국 관내에 이제 뭐냐면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형성돼요. 그래서 항일 운동을 통한 그 단결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결성되고, 그때 이제 의열당,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한국당 등등이 형성됐는데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죠. 1935년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제7차 코미테름의 분위기, 배경, 영양분의 배경이 닿겠네요. 예. 근데 7차 코미테름에서 이제 32년에서 이렇게 개최되면서 제시는 1935년에 내렸지만 요거와 연결돼서 좀 보시면 돼요. 영양보다는 배경? 이게 맞겠어요. 하여튼 7차 코미테와 관련돼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자, 만주에서는 동북아의 영군이 결성되죠. 이것도 이제 7차 코미테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중국 조국 강복회가 그 동북항해연군의 조국 강복회가 살아 있었죠. 사회주의자와 국내 민족주의자가 결합이 돼.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1939년에는 전국연합 진선협회가 있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임정과 조선민족전선연맹, 한국강복운동단체연합회 7개 단체가 실당 통합대회를 했지만 실패했죠. 예. 그랬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내에서는 이제 임시정부 내에서 자체 통합이 있었고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시정부 밖에서 또 통합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 운동을 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 다 분열되고 그냥. 예. 그래갖고 이게 좀 합쳐야 되는데 예. 하나도 합쳐도 일제와 대항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분열되고 자의구익, 뭐 자의가 안에서 또 분열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된 거죠. 뭐 그냥.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의 민족연합전선 부군과 만주 한중연합군 자합 활동 내용과 동북 인민혁명군 이런 내용들 쭉 설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1940년 무장 독립투쟁까지도 설명했죠. 조선 독립동맹 내용도 읽어보시면 되고 대한민국 시정부 관련된 활동 내용들 상균주의 여기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하냐면 한국 강복군 활동을 볼게요. 한국 강복군 내용은 되게 중요하죠. 네, 따따블 되게 중요해. 한 3-4개는 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한 3-4번이 나왔다. 한국 강복군 활동 내용이.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 강복군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다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뭐 좀 이따 할 거야. 제가 지금 새벽에 강의를 찍고 있거든요. 약속이 있어갖고 그 포르투갈 음식을 좀 먹고 와서 이태원에서 예. 여기에서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11시 40분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강의 찍고 좀 자다가 또 2시에 해서 또 한국 강복군을 뭐냐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강복군 하기 전에 그 전에 요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바쁘시겠죠? 뭐 그 전에 못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올려놓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한국 강복군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전단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예.